자, 5계등에 대한 얘기죠. 자, 5계등 하게 되면 대지전압에 대한 물음이 나온 적이 있겠죠. 대지전압. 우리가 이미 이거는 얘기를 했던 거죠. 대지전압이 나오면 무조건 300V 이하로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옥외등하고요, 옥내등을 병용 같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분괴로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분괴로는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받는 경우죠.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를 받는 경우라면 이때는 전격, 분괴로 전격이 몇 암페어로 가라? 분괴로 전격이 20A, 그죠? 20A 분괴로로 사용할 수 있다. 뭐 다른 거는 특별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얘도 시험에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겨서 보도록 하죠. 옥외등의 인화선은 그죠? 사람에 접촉하고요, 전선의 피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아래와 같이 시공해달라. 역시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네요. 공사의 방법. 무슨 공사할 수 있다? 애자 공사할 수 있고요, 금속관 공사할 수 있고요, 합성 수지관 공사, 케이블 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정도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네온 방전등이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네온 사인에 대한 얘기죠. 네온 사인이요. 자, 그래서 네온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네온 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온 사인이요. 자,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300V 이하로 한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공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옥내 배선관, 자,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없도록 시설할 것. 자, 그 다음은 옥내 배선하고요, 옥내 배선관은 직접 접속합니다. 직접 접속할 것. 자, 이것도 뭐 이런 사항들은 그죠? 여기 사항들은 대지전압에 대한 것만 하나 보기 중에 하나 들어와 있고요.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예죠. 관등회로 배선은 무슨 공사를 한다는 거? 애자 공사. 이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관등회로 배선은 무슨 공사한다? 애자 사용 공사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때 사용하는 전선은 반드시 네온 전선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그죠? 네온 사인을 하려면 관이 있겠죠? 이걸 네온관 그럽니다. 네온관. 이 네온 사인은 이렇게 해서 전극이 하나씩 있죠. 그리고 여기에 TR다라고 하는 변압기가 있게 되는데요. 이 변압기를 네온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네온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네온 변압기가 있는데 이 전선을 무슨 전선이라고 그래요? 네온 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온 전선을 쓴다 그래요. 네온 전선. 이 네온 전선을 지지해 주게 되는데요. 이 네온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를 그죠? 코드 서포트 애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지지점 간의 거리를 1m 간격으로 지지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그죠? 또 하나, 이 전선을 어디에다가 부착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죠? 전선 처리를 할 때는 전선은 조영제의 옆쪽이나 또는 아래쪽으로 전선을 마무리 공사를 해달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혹시 다른 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전선과 이 전선 사이의 이격 거리는 몇 cm? 6cm 이상은 이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선하고요, 전선 간의 이격 거리는 몇 cm 이상을 떨어뜨려라? 6cm 이상은 이격을 해야 된다. 60mm라고 표현했죠? 6cm가 됩니다. 자, 전선과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 이 규정은 새로 신설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6kV 이하일 때는 20mm 이상을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9kV 이하가 되면 30mm, 9kV를 초과하면 40mm 정도를 이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아직은 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새로 추가된 법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kV 초과, 그죠? 20, 30, 40으로 가고 있죠? 읽어보고 마무리 짓고요. 이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얘는 무슨 공사라고요? 애자 사용 공사라고 그랬죠. 애자 사용 공사를 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중 조명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수중 조명등이요. 자, 수중 조명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공급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차 측은, 그죠? 여기에 변압기가 있다라고 보자는 거죠. 이 1차 측에 사용 전압은, 1차 사용 전압은 400V 이하로 하죠. 2차 측은 150V 이하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중 조명 등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무슨 변압기를 쓰게 됩니까?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야만 한다 그랬지. 절연 변압기. 절연 변압기를 쓰게 된다면 2차 측, 여기 부하 쪽은 비접지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접지를 안 해도 된다. 비접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절연 변압기 2차 측이 그저 150V 이하의 경우라면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가 따라 나옵니까? 그렇죠. 이 1차 권선과 2차 권선에 따라서 혼촉사고에 대비를 해서 뭘 해줘야 된다? 혼촉 방지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혼촉 방지판을 설치를 하고 이 혼촉 방지판에 뭘 해줘야 된다?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와 있죠. 자, 수중에 설치되어 있는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로의 굵기, 전선의 굵기는 2.5 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야 됩니다. 2.5 스퀘어요.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조건들이요. 이해입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수중 조명 등은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로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지금 얘기하죠? 여기에 무슨 변압기가 있다고요? 2차 측을 얘기합니다. 1차 측은 1차 사용 전압이 1차는 150V 이하가 되겠죠. 이게 무슨 변압기라고요? 절연 변압기다라는 얘기죠. 절연 변압기. 그럼 2차 측은 여기 얘기하죠. 여기에 부하가 있다면 이 부하는 그죠? 비접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접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1차 권선과 2차 권선 여기죠. 이 사이에다가 뭘 설치해달라? 혼촉 방지 판을 설치를 하고요. 이 혼촉 방지 판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접지 공사를 해야만 한다.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 이 조건을 하느냐? 그죠? 2차 측의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일 때만, 30V 이하일 때만, 30V 이하일 때 무슨 사고에 대비를 해서? 혼촉 사고에 대비를 해서 뭘 해라?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고 거기다 뭘 해줘라?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30V를 사용전압이 얼마를 초과한다면?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한다면, 30V를 초과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죠? 이 지락사고로부터 자동 차단되는 장치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자동 차단 장치를 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자동 차단 장치가 ELB 얘기하는 거죠. 누전 차단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격 감도 전류가 얼마짜리를 달아주면 되느냐? 30mA 이하의 전격 감도 전류, 그죠? 얘를 설치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이쪽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해 보도록 하지요. 그죠? 하나 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사람 출입에 우려가 없는 수중 조명 등의 시설,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사람 출입에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때는 대전압이 150V 이하로 해야 된다. 전선에 접속점은 없어야 되고요. 금속 제품은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이건 나온 적이 없죠. 자, 이 부분만 좀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이 부분만. 이렇게 정리된 부분만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교통신호등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교통신호등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요. 교통신호등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용전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사용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압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300V 이하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교통신호등 2차 측 배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2차 측이요. 2차 측 배선의 전선의 굵기는 몇 스퀘어 이상이면 된다? 2.5 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선이 450에 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전선, NR에 대한 얘기죠. 450에 750 내열성 에틸렌 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전선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들어와 있죠. 자, 저가용 선으로는 그저 4mm 이상의 아연도 철선 두 가닥을 이용한 금속선을 사용한다. 자, 상관없고요. 이 정도가 곧잘 출제가 됐고요. 그 뒤편으로 넘어가 보면 또 시험에 출제됐던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입니다. 자, 시공 높이에 대한 얘기네요. 시공 높이는 그저 2.5m 이상의 높이에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리고요, 이 7번 항에 있는 부분, 얘가 독립적으로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교통신호등이다라고 하는 얘는 교통신호등이요. 얘의 사용전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죠. 사용전압을 물어볼 때는 300V라고 얘기했죠. 300V 이하라고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느냐? 150V를 넘는 경우로 지락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락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자동 차단 장치가 필요한 사용 전압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얘는 150V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150V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 전압이 얼마를 초과한다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로 무슨 사고가 발생하면 지락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떤 장치를 해놔야 된다.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 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락 사고 나왔다. 사용 전압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150V 초과.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지락 사고, 자동 차단 이 말이 없다면 그죠? 우리는 300으로 사용 전압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두 개 구분해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특수장소입니다. 자, 특수장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저 화재의 우려가 있거나 화재, 폭발 이런 장소라면 우리 공사의 방법이 주로 출제가 되죠. 공사의 방법이요. 어떤 공사가 바람직한가? 케이블 공사가 바람직합니다. 근데 케이블 공사 중에요. 캡타이어 케이블은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캡타이어는 사용할 수 없다. 캡타이어는 사용할 수가 없다. 케이블 중에 일반 캡타이어가 아닌 걸 써달라라는 얘기가 되죠. 두 번째는 금속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속관 공사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성 수지관 공사를 할 수 있어요. 합성 수지관이요. 이거는 순서대로 암기를 해놓게 되면 그죠? 순서대로요. 우리가 위험 장소다. 그죠? 위험 장소요. 대표적으로 어떤 위험 장소요? 화재의 우려가 있거나 폭발의 우려가 있는 장소라면 공사의 방법은 어떤 게 바람직한가? 케이블 공사가 가장 좋고요. 그런데 케이블 공사 중에 캡타이어 케이블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금속관 공사가 두 번째로 좋고요. 그 다음에 합성 수지관 순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달라 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좋고요. 이게 공사 실기 시험에는 폭연성 분진 위험 장소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죠. 그래서 공사 실기를 보고자 하신 분들은 얘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폭연성 분진 또는 화약의 분말이 전기 설비가 그죠? 발화원이 돼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정도 얘기 좀 체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고요. 필기에는 이 정도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공사의 방법을 주로 묻게 되니까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금속관 공사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금속관 공사는 다른 건 내버려 두고요. 5턱 이상, 우리가 몇 턱 이상의 잼나사로 재야 되는가? 금속관이 나오면 5턱이라는 얘기는 사전에 했던 얘기가 되죠. 자, 기본적으로 금속관 공사는 박광전선관 이상,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박광이다라고 하는 건 그죠? 관의 두께가 금속관의 두께가 몇 미리 이상이 돼요? 1.2mm 이상 되는 금속관을 말하죠. 그죠? 관의 두께가 1.2mm 이상 되는 금속으로 만든 걸 박광, 2.3mm 이상 되는 두께로 만들게 되면 후광이라고 그러죠. 관의 두께를 갖고 따지는 겁니다. 얘는 후광이라고 불러요. 후광전선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으므로 그죠? 우리가 공사의 방법 정도는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는 거. 케이블, 금속관, 합성 수지관.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케이블 중에 그죠? 캡타이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연성 분진에 의한 위험 장소죠. 자, 이것도요, 여러분 공사 실기 시험에는 가연성 분진한 위험 장소란 이렇게 문제 낸 적이 있죠. 그래서 가연성 분진에 그죠?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공사의 방법이 우리 필기 시험에는 출제가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공사의 방법을 물으면 공사의 방법이요. 무슨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케이블 공사할 수 있죠. 케이블 공사요. 두 번째는 무슨 공사가 가능합니까? 금속관 공사를 할 수 있죠. 금속관 공사. 근데 금속관 하게 되면 접속할 때 몇 톡 이상의 잼나사가 나와요. 5톡 이상의 잼나사 나온다 그랬죠? 다음에 우리가 합성 수지관 공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합성 수지관 공사. 그렇죠? 근데 합성 수지관이다라고 하는 건 관의 두께가 몇 미리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2mm 이상 되는 거라고 그랬죠? 두께가 2.0mm 이상 되는 두께로 만들어진 합성 수지관이 사용된다라는 얘기. 자,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합성 수지관 공사에 접속할 때 삽입 접속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관을 삽입하는 깊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설명을 했던 거니까요. 우리가 그죠? 관 바깥지름의 1.2배 이상. 만약에 접착제 본드 칠을 한다면 0.8배 이상이죠. 했던 얘기고요. 금속관 나오면 5톡 이상 들어와 있죠. 자, 케이블 공사에 의할 때는 그죠? 개장된 케이블이나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얘가 나와 있죠. 자, 얘에 대한 게 독립적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미네랄 인슐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MI 케이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MI 케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절연 물질의 온도가 최대 250도까지도 견뎌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쓸 때는 전선의 굵기가 최소 굵기는 얼마도 쓸 수 있느냐? 1.0 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사용할 수 있죠. 얘는 주로 어디에 씁니까? 문화재 보관소요. 문화재 보관소. 이와 같은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MI 케이블을 독립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고요. 일반적으로요. 저압용 케이블로 많이 쓴다고 그랬죠. 저압용 케이블로 사용을 한다. 자, 이 정도만 체크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죠.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얘는 셀루로이드, 성냥, 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역시 공사의 방법을 보라고요. 다른 건 뭐 볼 필요 없는 거고요. 케이블 공사 들어가 있죠. 금속관 공사 들어가 있잖아요. 합성 수지관 공사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두께가 2mm 이상 되는 합성 수지관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 정도 체크하고 지나가 보죠. 화약류 저장소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화약을 저장하는 창고를 본 적이 있죠? 우리는 탄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탄약고 같은 경우는요, 어떤 공사가 바람직한가? 우리가 탄약고 안에는 전기 사용 시설물이 없죠. 스위치라든가 차단기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계기구는 저장소 밖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폭발이 생겼을 때 그 위험 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기계기구는 전폐형으로 시설하죠. 전폐형. 이때 대지전압이다라고 하는 얘는 그죠? 대지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요? 300볼트 이하에서 사용을 하죠. 자, 그러면서 모든 기계기구는 반드시 밖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뭐 CB가 됐던, 뭐 벨이 됐던,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보호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밖에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저장소 인입구, 입구에는 전등 배선이 들어와 있죠. 얘를 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죠. 내부에는 없으나, 그죠? 탄약고 입구에는 전등 배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공사의 방법이 뭐냐? 케이블 공사로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주로 지중으로 사용을 하죠. 지중을 이용해서 케이블 공사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이게 없다면 무슨 공사도 허락한다. 금속관 공사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 얘기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화약류 저장소 인입구까지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지중으로 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이 정도면 얘기됩니다. 지나가서 보도록 할게요.
화약류 저장소 안에서 전기 설비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계폐기,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취급자, 이해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공하고, 그러니까 저장소 밖에다 설치를 하고, 지락이 발생했다면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해야만 한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가연성 가스에 의한 위험 장소입니다.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전기가 누출되거나 체류해서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겠죠. 전기 설비가 발화원이 돼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 여기를 가연성 가스에 의한 위험 장소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때 할 수 있는 게 무슨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금속관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얘기 없죠. 5톤 이상의 잼나서로 제조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폭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연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배선에는 내압의 방폭형, 내압 방폭형, 그죠? 안전 증가 방폭,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방폭 구조,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자, 한 장을 또 넘겨서 보도록 하죠. 케이블 공사, 그렇죠? 케이블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뭐 특별한 건 없으므로, 그죠? 우리가 읽어보고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실기 시험에 등장하고 있는 게 바로 얘입니다. 방폭 구조는, 그죠? 방폭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압 방폭 구조가 있고요. 압력 방폭 구조가 있고요. 그죠? 유입 방폭 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안전 증가 방폭 구조가 있다 그랬죠? 안전 증가 방폭 구조. 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죠? 실기 시험에 나옵니다. 우리 필기에는 출제하지 않아요. 그다음 방폭 구조의 종류 한 번쯤 읽어보는 걸로 만족하셔도 되고요. 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시회 쇼 공연장의 전기 설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이걸 흥행장소다라고 얘기했죠. 자, 흥행장소는 흥행장소요. 흥행장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노는 장소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이때 사용전압이라고 얘기하죠. 사용전압은, 그죠? 400V 이하에서 사용을 하죠. 근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놀다 보니까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용으로 계폐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전용의 계폐기 및 차단기를 설치해달라. 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전선의 굵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배선용 케이블은 구리 도체를 썼을 때요, 1.5스퀘어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5스퀘어 이상이요. 자, 특별한 건 그죠? 여기서는 뭐 시험에 출제된 게 없고요. 우리가 사용전압 400V다 라고 하는 거 정도 체크를 하시고요. 배선용 케이블에 대한 거, 배선용 케이블은 그 굵기를 그죠? 구리로 썼을 때요. 구리. 연동선 얘기하는 거죠. 1.5스퀘어 이상이면 된다. 아직 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출제한 적은 없고요. 400V는 이미 출제된 적이 있죠. 사용전압을 묻는 거요. 다른 거는 뭐 특별하게 뭐 여러분이 체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기타 전기기기 그랬죠. 자, 여기서 조명기구는 그죠? 바닥으로부터 얼마의 높이에 시공하는가. 아직 뭐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만 이거는 충분히 시험에 출제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조명기구의 시공 높이 2.5m 이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시험에 나왔다거나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걸로 만족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장을 넘겨서 계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계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요,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이게 흥행장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흥행장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노는 장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즐긴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죠. 얘는 사용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용전압이 몇 볼트 이하에서요? 400V 이하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죠? 주로 쓰고 있는 게 뭘 쓴다고요? 코드선이나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는 단심의 최소를 0.75스퀘어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뭘 해줘야 됩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놀다 보니까 우리는 안전장치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전용의 계폐기 설치하라고 그랬죠? 전용의 계폐기,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과전류 차단기.
및 그러잖아요. 둘 다 설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접지공사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접지공사요. 금속재 부분이 있다면 접지공사를 꼭 해줘야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상조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저 비상조명에는 ELB를 설치하지 않아요. 얘는 정상적인 전원이 그저 차단됐을 때 비상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는 ELB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뺀 나머지 조명에는 뭘 설치해야 된다? 그렇죠?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 누전 차단기, 그죠? 우리가 얘기했던 거,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누전 차단기로 그죠? 보호를 해줘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분기로 전격은 몇 암페어라고요? 32A 이하의 콘센트 분기로를 쓰죠. 콘센트 분기로입니다. 콘센트 분기회로는 몇 암페어로 분기한다? 32A 분기회로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정도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시죠. 자, 지나가 보도록 합니다. 진열장, 진열장이다라고 하는 걸 예전에는 쇼 윈도우 또는 쇼 케이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얘도 사용전압으로 얘기하죠. 사용전압이요. 이거 어디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창가에 마네킹 같은 데다 옷을 입혀서 나열해 놓은 거 보이죠? 이런 걸 진열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열장 하게 되면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죠. 이 정도입니다. 진열장은 사용전압이 400V 이하에서 사용을 한다. 이때 사용하는 전선은 코드선이나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단심의 최소는 단심의 한 가닥의 최소 굵기는 역시 0.75스퀘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선이나 케이블이 나오게 되면 최소 굵기가 얼마냐? 0.75스퀘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정도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터널, 기타, 갱도입니다. 우리가 터널한 전선로다라고 하는 걸 이미 했었던 건데요. 우리가 자동차 전용 터널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동차 전용 터널이 있었다. 또 하나는 사람 전용이 있다 그랬죠. 사람 전용이 있었다. 자동차 전용에서는 저압도 시공이 가능하고요. 고압도 시공이 가능하고요. 특고압도 시공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저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사의 방법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공사는 케이블 공사를 할 수 있고요. 케이블이요. 금속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금속관. 합성 수지관 공사를 할 수 있죠. 합성 수지관. 그 다음에 가요 전선관 공사를 할 수 있죠. 가요 전선관. 하나가 더 있다면 우리가 애자 사용 공사를 할 수 있죠. 애자 사용 공사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선의 굵기를 들어가 보면 전선의 굵기는 2.6mm 이상 되는 경동선을 쓰게 된다 그랬죠. 경동선이요. 시공 높이가 나오죠. 물론 애자 사용 공사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시공 높이가 나오면 2.5m의 높이에 시공한다. 얘는 저압이니까요. 접지 공사를, 그죠? 금속재 부분은 접지 공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동차 전용 터널한 전선로에 대한 얘기였다. 그러면 사람 전용, 여기는 지금 사람 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람 전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뭐가 하나 달라지느냐. 사람 전용이면 전선의 굵기를 경동선 쓰면 2.6을 써야 되지만 연동선을 쓰겠다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연동선은 2.5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사람 전용일 때만 가능한 것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자고요. 조건이 없으면 그죠? 경동선 쓰는데 그건 2.6을 쓰는 거고요. 연동선 썼을 때만 2.5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죠? 시공 높이 2.5m 나와 있죠? 가까운 곳에 전용 개폐기 설치한다는 얘기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얘기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광산, 이제 광산, 기타, 갱도입니다. 뭐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간혹 한 번씩, 그죠? 뭐 한 2,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죠. 광산 갱도 안에서는 저압이나 고압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저압이나 고압만 시공을 할 것. 특고압은 시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얘는 그죠? 사용하는 전선이 전부 다 뭘 써야 된다? 케이블을 사용하죠. 케이블 공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사용 전압은 저압의 경우는 400V 이하입니다. 사용 전압이라고 얘기하죠. 사용 전압에서는 400V.
이하에서 시공하게 된다. 이런 얘기 됐고요. 전선의 굵기 나옵니다. 전선의 굵기는 2.5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면 된다. 그렇죠? 이때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전선은 무슨 전선을 써야 되느냐? 절연전선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OW나 DV는 사용하지 않아요. OW나 DV 전선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애자 사용 공사할 때요. 우리가 애자 사용 공사를 할 수 있죠?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는 무슨 전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OW,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이나 DV, 인임용 비닐 절연전선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지나가 보도록 하죠. 뭐 고압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고압은 당연히 무슨 공사를 해야 됩니까? 케이블 공사한다라고 하는 거 역시 똑같겠죠. 당연히 금속재 부분은 접지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 갱도 입구 쪽에다가 개폐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 정도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자, 터널 내 정구선 또는 이동전선 시설이다라고 얘기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전선 하게 되면 캡타이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동전선 사용전압으로 물으면 400V 이하가 되는 거고요. 정구선은 그저 코드나 케이블을 쓸 수 있는데 0.75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면 된다. 그죠? 캡타이어 케이블 써라라고 나와 있는 거죠. 네, 다른 건 뭐 특별한 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돼요. 우리가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다? 코드선이나 캡타이어 케이블은 단심 한 가닥의 최소 굵기는 무조건 어디서 나오든 0.75스퀘어를 쓸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전선 용접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그저 이 외에는 그저 이런 걸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역시 캡타이어는 뭘 써야 된다는 거? 0.75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 장을 넘겨서 가도록 하죠. 터널 등에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코드선, 캡타이어, 케이블 썼다 그러면 0.75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그죠? 우리가 옥랩에서 이제 전선의 굵기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옥랩배선에서 우리는 연동선을 쓰는 경우인데 연동선 썼을 때는 최소 굵기를 얼마 이상 써야 돼요? 2.5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써야 됩니다. 물론 옥랩에서는 단선을 쓰는 게 아니고요. 기본이 뭘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죠. 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최소 굵기를 지정하고 있는 건 단선에 대한 굵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대는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최대는 10스퀘어 이하의 굵기를 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단선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알루미늄을 쓰겠다. 재질이 알루미늄 전선을 쓸 때는 그죠? 얼마까지 가능해집니까? 16스퀘어 이하의 굵기를 사용할 수 있죠. 자, 이 정도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MI 케이블 그랬어요. MI 케이블이요. 미네럴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1스퀘어 이상의 굵기면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광 표시장치나 제어 회로용 배선이 나오죠. 제어 회로용이요. 이와 같은 것들은 그죠? 1.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면 되죠.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코드선이나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죠.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는 단심의 최소는 그죠? 0.75스퀘어 이상의 굵기를 사용하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옥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선의 굵기에 대한 것들은 그저 최소 굵기 기준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다른 데 적용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